이제 기후 변화는 기후 환경은 이제 세계적인 이제 이슈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이 잡히는 물고기가 동해안에서 나오는 고기가 이제 서해안으로 나오고 서해안 고기가 남해안 가고 그다음에 중동 지역에 막 우박이 내리고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또 고온 현상으로 폭염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는 모든 세계인들이 주목을 해서 해야 될 큰 아주 이슈입니다. 이슈.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물고기가 있어요. 물고기가 기다리는 건데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어요. 코이. 그 물고기는 이 어항에 있으면 자기가 이걸 감지를 해서 한 5cm밖에 못 잡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리한 동물이죠. 잉어죠, 물고기죠. 근데 얘가 수족관을 막 옮겨놓으면 내가 전에 있던 데보다는 조금 크구나라고 해가지고 한 15cm 정도까지 키가 자라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강물로 딱 풀어놓으면 한 1m까지 자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한 물고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환경에 굉장히 민감하게 이제 움직이는 코이라는 물고기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사람도 환경에 이제 걸맞춰가지고 이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이 기후 환경에 아주 이제 민감하게 움직여야 돼요. 민감하게. 이 코이라는 물고기처럼 이 각 개인별로도 이게 지금 정말로 심각하구나 해가지고 직감하시는 분들은 지금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큰 이익을 볼 수 있을 거고 아직까지도 이 기후가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사람은 계속 이제 그 생활에 접목이 될 겁니다. 이제 저희 이 메타복스는 탄소 배출권 거래소로 이제 전무후무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나오는 이제 거래소입니다. 거래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거기에 걸맞춰가지고 이제 오실 대표님을 소개를 하는데 우리 메타복스의 대표님이시고 그 다음에 탄소 배출권 거래소를 위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이제 움직이시는 대표님 제가 소개합니다. 나오실 때 박수와 더불어 함성까지 질러도 되고요. 발을 막 불러도 됩니다. 제가 참 선물을 참 많이 해요. 선물을 제가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여기 가장 먼 데서 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들 어디신? 어디서 오셨어요? 예? 어디요? 제주 어디? 아니 사는분 하지 마시고 제주 어디? 제주도요? 서울대 또 어디지? 인천, 부천. 저는 하늘도시에 살아요. 하늘도시면 영종도입니까? 영종도 어디세요? 포항. 예? 포항에서 아침에 오신 건 아니잖아요. 아침에 오신 건 아니죠? 여기는 거짓말하면 안 돼. 어디세요? 기장에서요? 언제 오세요? 아침에? 기장분이 가장 멀리 오셨어요. 네. 손그림이 3만원짜리 있는 거죠. 우리 대표님 나오실 때 큰 박수 한번 주시고 박수와 더불어 제가 아까 말했죠? 함성도 된다겠습니다. 자, 아니 아직 나오지 마세요. 자, 우리 명강사 우리 메타버스의 대표님 그다음에 탄소 배출권 거래소를 위해서 매일매일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우리 박은수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지난번 인터 설명에 따른 조업자단들이 좀 많이 많으시는 것 같아서 사회를 특별히 모셨는데 사업자 중에 한 분입니다. 성이 좀 독특하신 분이 호씨인데 호이관 대표라고요. 호씨입니다. 사이 잘 보시죠? 아무튼 오늘 여기 잘 오셨고요. 이제 점심 먹고 조금 졸릴 만한 시간이긴 한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에게 정말
내가 한 4, 5년 전에 비트코인을 좀 무시하고 못 만나고 해서 좀 미래에 돈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들은 새롭게 다가올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의 미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상화폐를 넘어서 이제 탄소 배출권이라고 하는 부분이 앞으로 이 시대의 새로운 앞으로의 미래를 가늠할 만한 그런 재원이 됩니다. 우리 여기서 지금 모르고 있지만 바다 건너 유럽 쪽으로 가면 탄소 배출권이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데, 가상화폐의 시장 규모가 훨씬 큽니다. 거래 규모가. 가상화폐가 비트코인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1000조가 안 되는데, 지금 유럽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 금액은 한 1100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구 환경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면 나빠질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탄소 배출권에 대한 부분에 많은 공감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1.5도가 더 올라가게 되면 지구는 더 이상 존재할 수가 없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좀 충격적인 내용이 최근에 요즘에 이제 AI가 더 많이 기술이 진보가 돼서 AI에다가 이 지구의 지금 현재 속도로다가 뭐 아무리 인간이 별의별 수를 다 써도 과연 지구가 멸망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나 했더니 앞으로 10년 이내에는 뭘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또 충격적인 소리도 있어요. 그런데 글쎄요, 이 지구를 구할 만한 또 새로운 신기술이 어딘가 또 숨어 있다가 또 누군가가 이걸 또 개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앨런 머스크는 한 1000억 정도를 포상금으로 벌어서 탄소 포집 기술에 대해서 좀 베테랑인 기술력 있는 회사한테 투자하겠다고 나섰어요. 탄소 포집이라는 것은 공중에 떠 있는 탄소를 잡아 당기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현수막 그렇게 걸어놨지만 탄소가 돈입니다. 이게 어떻게 시장이 흘러가는가 하면 탄소가 돈이다라는 것이 회자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탄소도 돈이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어느 정도 시장에 형성이 되면 탄소는 돈이다로 이게 바뀌어요. 가상화폐가 12년 전에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는 사람들의 관심이 별로 없었고, 한 2014년도에만 투자했어도 굉장히 돈을 거머쥘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오늘 여기 하는 이 강의장도 보니까 제가 어느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바이낸스 코인을 아마 5년 전인가 상장할 때 어떻게 싼 가격에 사가지고 거기서 돈을 모셔가지고 여기 지하 8층, 9층 이걸 아마 다 가지신 것 같아요. 여하튼 누구에게나 기회는 있기는 한데 그 기회가 아무 때나 오지 않고 또 들을 수 있는 분들한테도 기회가 또 주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세계 최초일 수 있어요. 저희가 지금 주장하는 새로운 방법의 민간 주도의 자발적 탄소 배출권 거래소는 기존의 유럽 시장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지구를 구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이 탄소 배출권 거래소에서 나름 실리콘밸리처럼 20여 년 전에 우리가 인터넷이 처음 나왔었을 때 실리콘밸리가 IT 기업들의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어떤 자금이 됐던 것처럼 탄소 배출권 거래소가 아마 탄소 포집 기술을 포함해서 탄소 감축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여기 상장이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기업들이 탄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MB 뉴스가 만드는 영상인데요. 우리나라도 부산, 인천 공항까지 상기나는 얘기를 하면서 2019년도에 기록적인 수익을 받아가 넘쳤던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인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이탈리아에서 또 홍수가 생겼죠. 극심한 가뭄에 있다가
있지만 비상경보가 변경이 되면 그렇게 수량이 생기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30분 안에 10층 높이 장벽이 만들어져서 도심 속으로다가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들을 보이죠. 이런데 지금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도 8조를 들여가지고 3년대까지 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미국 뉴욕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막아야 될 그 경기가 너무 커서 한 200조 정도 들어간다고 하죠. Prevent the park to be flooded, and more importantly, from the neighborhood to be flooded. 자,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에요. 해양 방역을 해야 되고, 지금 부산도 마찬가지고, 이충원도 참 비자 하려고 그러면 지금 뭔가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KBS 뉴스라인에 보도가 됐다는 내용인데요. 인류가 얇은 얼음 위에 서 있고 얼음은 빠르게 녹고 있다. 이게 유엔 사무총장이 기후의 변화를 놓고서 얘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탄소가 돈이다라고 하는 저희가 포스터를 만들어서 앞으로 요것이 정말 절실하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탄소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새로운 불을 축적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산업풀고 국제주의고 정부의 탄소 감축 청사진이 나왔는데요.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여기 보면 매일경제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2040년까지 40% 감축한 제조업으로 사는 한국인들 무모한 도전이라 비판하고 또 너무나 꼬여있는 고참 방식이다. 최선을 다하는 정답은 없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여기 보면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한쪽은 당초 2040년까지 탄소 40% 자발적 감축하는 전 정부 말기 대통령의 COP26 참석에 맞춘 생생배기용인데 산업부문 탄소 감축 목표를 대고 3%만 낮춘 것은 최악의 제조업 산업으로는 면평 수준이라고 불만을 폭발시켰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지금 여야가 다른 데 너무 바쁘고 하니까 지금 이 폭탄 돌리기 하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어차피 이번 정권에서 지구가 멸망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정부로 넘겨도 되기 때문에 지금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 기업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작년에 아리백 클럽에 가입했다고 하는데 혹시 아리백이 뭔지 아세요? 아리백.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물어봤던 질문이 거죠. 아리백. 그게 영어의 약자죠. 인쇄인데 리뉴얼 에너지 100. 그래서 재생 에너지로 100%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리백의 클럽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거기에 동참하겠다고 해서 100%를 재생 에너지로 하겠다는 캠페인인데 문제는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의 거의 반을 끌어왔어도 삼성전자에 필요한 양이 공급될까 말까 하는 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재생에너지 때문에 태양광, 수력, 풍력이죠. 그 다음에 가스, 한 가지 많이 해봤지만 우리나라 전체 수요의 7%도 도달을 못하고 있어요. 거기다 또 원자력을 줄였기 때문에 지금 전기값은 또 아마 어제가 오늘 올랐나요? 또 가구당 7,000원 정도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전력의 40%가 화력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 중에 원료가 거의 석탄이죠. 그래서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괜찮은데 2035년도서부터는 우리나라가 외국에 수출하려고 하면 탄소 국경세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는 이 지구를 망쳐놨기 때문에 그 수출을 할 때 수입하는 쪽에서 탄소 국경세를 받는데 특히 유럽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나라는 전력의 40%를 화력 발전으로 하기 때문에 탄소 국경세를 많이 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이 탄소량을 줄이지 않으면 그 수출하는 기업들에게 엄청난 데미지가 생기는 거죠. 그때 마련하려고 하면 탄소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만들어지지 않아요. 최소한 1년에서 한 10년까지 과정을 거쳐야 탄소
단축에 대한 양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걸리는 일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들의 현주소가 뭔가를 환경 전문가가 지금 지난번 대통령 후보로도 나왔던 안철수 씨하고 인터뷰했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또 가야만 하는 길임에는 100번, 1000번, 10,000번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목표보다도 그 위를 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100을 노린다면 120을 목표로 해야 100을 달성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심사숙고하신 다음에 선정한 수치들이라면 역시 집까지 때 이런 깊은 의미를 알아채지 못한 것이 정말 부끄러운 일이 될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대체 왜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조금 의아합니다. 아마도 제가 예전에 인터뷰했던 정치인분의 말씀대로 몰라서 해결을 못하는 것도 많고요. 알면서도 또 그 욕 듣기 싫어가지고 그냥 현상 유지로 그냥 놔두고 넘어가면서 폭탄 돌리기 하는 거죠. 다음 정부에서 하겠지 하는 식으로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근데 두 번째 경우는 드물어요. 대부분 몰라요. 몰라요? 네, 대부분 몰라요. 문제를. 정치인분들이 예, 몰라요. 아, 정말요? 저는 몰라요. 왜 모르시지? 다들 출중한 학벌과학과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인데 자기가 모르는 거는 안 보이거든요. 관료분들께서 우리나라의 발전과 환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익히 알고 있으나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신기술을 대안으로 내걸고 모 기자의 말대로 핵심은 돈인데 돈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위원회를 만든다는 이야기만 있습니다. 정부 부처에서는 역시 대단한 분들이 많아져서 두 개의 시나리오를 구성함으로써 여러 방면의 대응을 하시려고 노력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대한민국에서 2050년까지 그 이후로도 쭉 살아갈 국민으로서 플랜 B는 없다고 생각하고 과학기술 개발에 드는 시간과 돈을 감안해서 더 구체적이고 또 과학적인 시나리오를 기대해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의 중앙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첫 번째로 택할 행성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계획도 있을 수 없다. 우리 정치인들이나 또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걱정을 안 하고 있는데 실제로 걱정을 좀 해야 되는데 정부 여당을 포함해서 여러분 마찬가지고 지금 뭐 가상화폐조차도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상화폐보다도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될 이 부분에 대해서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는 정말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가상화폐보다 또 공부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가상화폐 찾고 나왔는데 혹시 가상화폐가 왜 나왔는지 아시나요? 모르세요? 가상화폐 왜 나왔는지? 수수료 안 내려고. 예? 수수료 안 내고. 네. 그 너무 답이 길면 안 돼요. 가상화폐가 왜 나왔냐? 답이 단답에 뭐라 나와야 돼요? 뭐냐? 돈의 문제가 있어서 가상화폐가 나왔어요. 이게 지금 요즘에 오태민이라고 하는 그 작가이기도 하는 분이 있는데 지혜족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이분이 최근에 써놓은 책이 비트코인과 지정학이라고 하는 책을 써냈어요. 지정학적으로 비트코인을 풀었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걸로 보면 비트코인이 한 10억 갈 것 같아요. 정말요.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좀 심각하니까 없어질 것 같은데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미국이 너무 빚이 많아요. 미국이 지금 지고 있는 빚이 4경이라는 빚을 지고 있어요. 4경. 너무 엄청난 돈이에요. 대한민국의 집 팔고 땅 팔고 뭐 공장 팔고 다 팔아서 대한민국의 자산이 1경 600조인데 대한민국 4개 정도의 부채를 안고 있는데 미국은 그나마 그냥 돈을 찍어내잖아요. 물론 부채를 안고가고 있습니다만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비트코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카무라 사토시라고 하는 사람이 했다라고 그렇게 좀 우리는 알고 있지만 전혀 또 그렇지 않아요. 내부를 들여다보면 결국 이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건가 하면 이제는 뭐 대한민국, 중국, 소련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 전 세계가 통용될 수 있는 화폐로다가 그냥 이제 통일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지분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뭐 전라도, 경상도도 따지고 남한, 북한도 따지는데 이제 세상이 조금 더 흘러가게 되면 이제 모두 우리는 지구인으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 전 세계적으로
문제없이 통용될 수 있는 돈은 역시 비트코인일 수밖에 없어요. 은행의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 거기다가 탄소 배출권이 아울러서 아마 앞으로의 시장을 끌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탄소 배출권이 나왔는데 또 이 탄소 배출권은 또 왜 나왔느냐? 가상화폐는 돈이 문제가 있어 나왔고 탄소 배출권은 뭐가 문제가 있어 나왔고 간단하죠. 지구가 문제가 있으니까 지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권이 나왔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힘을 합해서 온실, 대구, 지구 온도를 1.5도를 내리자. 그러지 않으면 지구가 멸망하기 때문에. 지금 뭐 다른 거 산업이 아무리 발전하고 AI가 나온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앞으로 6년, 10년 안에 지구가 멸망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소 배출권에 대한 부분인데, 자, 지구의 온도를 1.5도 낮추기 위해서는 지금 이외를 비롯해서 온 나라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걸 또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해결사가 과연 누굴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은 회사, 이걸 우리가 네 글자로 딱 줄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글자. 영어. 이제 출발하는 회사를 뭐라고 얘기하죠? 영어로. 네? 스타트업이라고 하죠. 예. 스타트업입니다. 이걸 해결하는 회사는 스타트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전 세계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그 저렴한 숙박시설을 에어비앤비가 해결을 했고, 또 운송수단에 대한 부분에서 차대로 갖고 가지 못한 부분을 우버라는 기업이 했고, 이런 식으로 민간 기업들이 이거를 해결해 나오는 겁니다. 세상을 바꾼 사람들인데 한국에도 요 사람이 있죠. 요 카카오톡의 김범수 씨인데 이 사람이 우리를 갖다가 소통의 자유를 준 거예요. 우리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문자 한 통 보낼 때 30원씩 보내야 됩니다. 그죠? 사진은 500원, 뭐 영상 이런 건 언감생심 꿈도 묻고, 시절에 김범수 씨가 문자를 프리로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결국 이 부분 때문에 이동통신 3사가 카카오톡을 죽이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살아남아서 이제는 이동통신사가 카카오톡의 눈치를 보는 입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또 있죠. 이 사람, 토스. 이 사람은 뭘 바꿨나요? 우리가 불편하게 항상 송금할 때마다 우리가 뭘 써야 돼? 그 공인인증서라는 거. 요즘 여러분들 컴퓨터에 공인인증서 있기도 하죠. 근데 거의 안 써야 돼. 공인인증서를. 그거를 토스가 없앴어요. 그런데 이 젊은 치과 의사 출신의 이 이승건 씨가 이거 바꾸는데 5년이 넘게 걸렸어요.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 정부 당협을 회의할 때 어떻게 3분 스피치할 기회가 있어서 거기 가서 바꿔야 된다는 역사를 하다가 기업은행의 은행장이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펼쳐져가지고 우리가 지금 결제 너무 쉬운 거예요. 무지하게 쉽습니다. 또 하나 당근마켓이죠. 이 사람 때문에 저도 큰 딸이 시집 가가지고 손주가 있는데 애 용품을 거의 80%는 당근에서 사요. 왜냐하면 애들 쑥쑥 크니까 새 거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세상을 바꾼 거예요. 이거 국가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간이 주도해서 했지만 세상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결국 탄소 배출권도 지금 정부 주도하에 있는 형태로 가다가는 이게 하세월이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지구 중간을 빠질 수 있을지도 모르고 탄소 배출권을 많이 확보를 못해서 우리나라가 엄청난 탄소 국경세를 내야 될지도 모르는 게 앞으로 2년밖에 안 남았어요. 2025년도부터 탄소 국경세가 도입이 되기 때문에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UPCR 이거를 한글로 읽으면 어떻게 되나요? UPCR을 한글로 발음하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CR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Certified Emission Reduction이라고 해서 탄소 배출권을 의미하는 거고 업비트의 업자처럼 없어로 해서 저희가
자발적 탄소 배출권 민간 거래소를 8월 달에 지금 시험 오픈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참 묘한 게 제가 이 사업을 준비하다가 탄소 배출권 거래소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규모가 커서 이게 한 20억 정도 들어야지 이거 개발이 됩니다. 또 시스템이 64개 또 버추얼 머신도 같이 돌아가야 돼요. 아마존 서버에서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자금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속해 있던 블록체인 스타트업회의 임원 중에 한 분이 이거를 우연찮게 외국으로부터 개발을 의뢰받아서 1년 전에 개발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나스닥에 상장한 회사가 개발을 의뢰해서 영문판으로 설계를 했는데 이 상장 회사가 조금 문제가 생겼는지 개발이 완료되면 나머지 10억 원을 더 주기로 했는데 이거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민간 주도에 있는 탄소 배출권 거래소로 변형을 좀 해서 한국화시키고 하는 작업 때문에 빨라졌어요. 원래 내년 5월쯤에 내놓으려고 했는데 이게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있으면 저희하고 아마 동일하진 않지만 대한상공회소에 그 SK의 최 회장이 거기에 주도하고 있죠. 대한상공회소가 또 민간 주도의 자발적 탄소 배출권 거래소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나올 것 같아서 아마 올해 안에 3파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만 하는 건 아닌데 저희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죠. 한국 가상화폐 거래소도 지금 5개가 원화 마켓이죠. 그래서 제일 1위가 업비트, 2위가 비썸, 3위가 뭐 코인원,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고팍스 있죠. 그런데 전체 시장의 80%가 업비트예요. 나머지 20% 가지고 비썸, 코인원, 코비, 고팍스가 나오는 구조인데 결국 탄소 배출권 거래소도 누가 시장을 선정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시장으로 발돋움을 헐하게 될 겁니다. 탄소가 돈이기 때문에 계속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CI를 또 한번 바꿔봤어요. 우리가 전에 거에서 업하고 CI를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6월 달까지 CI를 최종 확정을 해서 저희가 나가려 합니다. 자, 오늘 탄소 배출권 거래소가 잘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가상화폐 거래소는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거고요. 탄소 배출권 거래소는 각 스타트업 기업들이 탄소 감축을 실현해서 모아놓은 탄소를 가지고 거래하는 거예요. 이 회사가 탄소를 500만 톤을 확보했다면 500만 톤의 탄소가 거래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국가 단위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또 톤 단위로 거래가 돼서 일반인은 사지도 못하고요. 이 시장이 또 경매 방법으로 돼 있어요. 하루에 2시간만 하고 있는데 형편없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돼서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는 민간 단위의 탄소 배출권 거래소예요. 가상화폐도 여러분들이 업비트나 비썸이 있어서 내가 스마트폰 가지고 거래하면 되듯이 앞으로 탄소 배출권 거래소도 스마트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탄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좀 헷갈리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바이낸스 거래소를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추방된 가족을 먹여 살리는 아들이 카나다로 쫓겨났는데 코인으로 재산을 110조, 인생 역전을 했어요. 아까도 이 건물에 있는 분이 이 바이낸스 코인을 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마 100원한테 사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가격이 얼마나 됐을까요? 바이낸스 코인이? 지금 아마 350불 정도 되니까 아마 40만 원 정도 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비트코인 이름을 위해서 바이낸스 코인이 세계 3위로다가 가치가 돼 있죠. 5년 전 바이낸스 설립하고 암호화폐 만들었던 친구. 근데 참 이 친구는 재수가 좋아요.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 때 우리나라 비썸하고 업비트를 제2의 바다 이야기 2로 명명하라고 나서 많이 법적으로다가 많이 비축시켰습니다. 그때 어디로 다 나갔는가 하고 사람들이 바이낸스로 옮겨간 거예요. 홍콩에 있던 아주 조그만한 거래소였었는데 우리나라가 가상화폐 거래소가 이거 바다 이야기 2라고 밀어붙이고 공감대가 오니까 사람들 다 쫓아보내는 거예요. 그 바람에 바이낸스가 엄청 커졌어요. 아마 그러지 않았었으면 전 세계의 가장 큰 거래소가 우리나라 업비트하고 비썸이 됐을 거예요. 어차피 지금 이제 국회의원 재산 목록에도 들어갈 정도로 이제 재산이 됐잖아요.
그죠? 불법. 몇 년 전에 가상화폐가 나왔을 때 저거 가짜다라고 얘기해가지고 다 그렇게 치몰았던 거예요. 네. 근데 이거를 이 젊은 친구가 만들어서 이 친구가 바이낸스 주식의 거의 90%를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 우리나라 비싼 거래소를 또 인수하려고 하다가 너무 고팍스하다가 밀어가면서 하고 있죠. 네. 그래서 바이낸스 코인은 지난 1년간 1,300%가량 급등해서 비트코인 65%, 이더리움 408%의 압승률을 압도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바이낸스 코인의 가격인데 최고가가 110만 원까지 갔었네요. 현재 40만 원 정도에. 그다음 요거는 외국 거래소인데 엑스 거래소에서 309원을 할 때네요. 네. 자, 5월 16일 날 저희 메타복스가 문화일보에 자발적 탄소 배출권 민간국에서 개소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한국이 얼마입니까? 2030년까지 원래 37%인데 40%를 감축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 일찍 오신 분들에게 아까 유튜브에 있는 올라가는 투자가치 자발적 탄소 배출권 주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빨리 오신 분들한테 좀 들었을 텐데 혹시 돌아가시더라도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고 싶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유튜브에서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탄소 배출권 거래소를 오픈하기 전에 먼저 뭐를 만들었는가 하면 메타벅스 앱을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면 개인 간의 이동거리를 저희가 구글의 GPS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A라는 지점에서 출발해서 B라는 지점에 도달을 하면 이 직선거리를 계산해서 이동거리를 탄소 배출권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 대한민국에서 누구도 해보지 못한 일인데 민간 기업이 그 이동거리에 대한 부분을 보상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상가는 1km에 10원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목적은 전기차고 전기 오토바이인데 이 수요가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또 이 탄소 배출권에 대한 경각심을 또 만들어내기 위해서 일반인들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BMW라고 하는 코너가 있어요. 거기에는 버스, 메트로, 워킹 이렇게 해서 개인도 하루에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또 걸어서 이동을 하는 거리를 저희가 50km까지 보상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전기차나 오토바이는 200km까지 보상을 해요. 결국 전기차나 오토바이를 갖고 저희 메타복스 앱을 이용하시면 하루에 200km니까 곱하기 10원을 하면 하루에 2,000원이 적립이 되겠죠. 한 달이면 6만 원. 이걸 가져가실 수 있는 앱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탄 거예요. 아니 이 회사는 도대체 어디서 돈을 많이 버는데 그걸 다 보상을 해준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나잖아요. 다단계 업체들도 대부분 보면 재원이 어딘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뒤에 들어오는 사람들 거 빼서 앞에 막고 이러다 보면 뒤에 들어오는 사람이 더 끊어지게 되면 이제 스톱하는 거죠. 옛날에는 그래도 369 정도 나는데 이제 1, 2, 3이에요. 한 달이냐, 2달이냐, 3달이냐. 이거 다 그냥 폭탄 논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우리나라 이 다단계 쪽에 계시는 분들은 워낙 이게 민감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돈 나오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너질 걸 뻔히 알면서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메타복스 앱을 통해서 정직하게 보상을 해드리고 저희는 마케팅 업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가 바로 직추천한 사람이 저한테 뭔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 부분을 갖고 있어요. 물론 좀 다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여하튼 그게 저희 메타복스 앱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메타복스 앱을 설치하시는 순간 우리는 지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저희 앱을 이용하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레드맨이 나와서 막 팔자를 이렇게 돌죠. 팔자 보시면 팔자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름다운 지구장에서 나가는 포스터를 제가 만들어봤는데 저희 앱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요겁니다. 이게 처음에 나와요. 오늘도 지구를 살리셨습니다. 오늘 당신이 친환경 수단으로 50km를 이동하셨다면 30년 성장한 소나무 한 그루와 동일하게 이산화탄소를 절감하신 겁니다. 50km를 전기차나 전기 오토바이로 이동하면 그래서
오늘 저는 11km를 이동을 했고요. 추정자는 곱하기 10원 하니까 110원이 되는 거고요. 누적 이동 거리는 10,000km 정도 됐네요. 추정자는 10만 48원, 480원. 내가 심은 소나무 효과는 200조. 그래서 1000km마다 저희가 스타벅스 커피 쿠폰도 한 잔씩 드리죠. 맨 밑에 요게 중요합니다. 2023년도 5월 8일, 한 달이었는데, 메타복스 탄소 절감량이 총위험이 1199명의 총 절감량이 54,648kg, 약 54톤 정도를 절감한 거예요. 이제 이게 쌓여서 우리가 1년 정도의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유엔이나 환경부하고 일을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민간 단위로 이 부분을 재원을 제공하다가 앞으로 이제 유엔이나 환경부 쪽에서 이걸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배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저 여기다 이렇게 한코 나왔는데 탄소를 아까 소나무를 300kg 절감하면 저희가 배지를 하나 드립니다. 그래서 2050년이라고 써있는 넷째로 2050년까지 1.5도를 낮춰서 제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저희 메타복스의 앱입니다. 혹시 메타복스 앱을 아직도 안 까신 분? 다 까셨나요? 근데 맨 처음에 그 화면은 다 읽어보셨나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돈도 벌기도 하지만 내가 뭔가 지구를 지키는 일에 내가 일조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하시면 되는 거고, 내가 또 전기차나 전기 오토바이 이런 수요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라도 자꾸 여러분이 환경 전도사가 되는 지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면 메타복스 앱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스타트 버튼을 한번 누르는데, 어느 분은 이게 한국에서 하는 뭐 그런 망고 먹기 뭐 이런 것 때문에 한번 눌러놓으면 그냥 알아서 이게 휴대폰이 움직이기만 하면 이게 한 번 두고 해주니까 이건 줄 알고 하는데, 저희는 이 스타트 버튼을 목적지에서 누르고 출발점에서 누르고 목적지에 가서 꼭 한 번 더 눌러줘야 됩니다. 이게 요거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그 다음이 레드맨이 나와서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을 하면 이걸 한 번 더 눌러서 레드맨이 싹 없어지면 그 간의 거리를 우리가 계산해서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요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잊어버리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심심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여기도 보면 두더지 잡기가 있어요. 탄소벌레 잡기인데 요거 누르면 두더지 아저씨가 나타나가지고 그리고 10마리 잡으면 저희가 룰렛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드립니다. 근데 이제 5월이 지나고 6월서부터는 저희가 여기다가 보물을 심어놔서 두더지 아저씨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물이 나옵니다. 이 보물의 종류가 3가지인데 탄소벌레가 있고 보물상자가 있고 하트교시가 있어요. 요거를 잡으면 또 여러분들한테 큰 보상을 또 드리는 것들이 6월서부터 저희가 1억 원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여기서 쓸 겁니다. 그리고 뭐 회원 정보 관리, 더보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기능이 많아졌는데 요거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더보기 누르셔가지고 많이 한번 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저희가 원래 무료인데 만약에 딜러가 돼서 나는 이거 메타복스하고 사업도 같이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저희가 상품이 3가지가 있어요. 복스 쿠폰을 판매하는데 3만원, 5만원, 10만원이 있는데 10만원 이 프리미엄을 하나 하시면 저희 사업자가 되시는 거예요. 사업자가 되시면 돈을 벌 수가 있겠죠. 같이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내가 사람들한테 소개를 해서 71명을 신청을 받았는데 프리미엄을 59명이 입금을 해서 보너스 A는 89만원, 보너스 B는 100만원에서 189만원의 수익이 생겼고요. 골드는 8명이 했는데 입금은 7분만에서 요거는 5,000원씩 해서 35,000원, 실버 하나에서 2,000원. 이렇게 해서 이게 아마 5월 중순쯤 됐는데 총 제가 인센티브가 192만원 정도 생겼고 인출을 5만원 했고 저희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업자가 되시면 이렇게 내가 추천을 해서 프리미엄에 또 골드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 그 수익이 나한테 나오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동거리야만해서 여러분들 항상 놓치는 게 보면 맨날 아침에 팝업창에 어제의 나의 이동거리의 통 누적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요거 항상 누적하기 버튼을 눌러야 합산이 되는데 이걸 빼놓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어디로 날아가진 않지만
매일매일 누적할 수 있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재미요소를 드리려고 저희가 점프업 하면 룰렛 function 만들어봤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느 분이 룰렛에서 이게 500km가 있어요. 이게 기본은 미터 단위인데 이게 점프업이 되면 이게 킬로미터로 올라가서 이거 거의 한 2번 나온 건데 이게 재수가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출발해서 1000km를 가면 소나무 20그루를 심은 거고 커피 한 잔에 10,000km, 5만, 10만, 100만 km까지 가면 소나무 2만 그루를 심은 거고 커피 쿠폰도 10,000장을 획득하는 거죠. 자, 100만 km를 가면 어느 정도가 되는가 하면 100만 km 되면 100만 곱하기 10을 하면 1,000만 원의 금액은 그죠? 100만 곱하기 10을 1,000만 원입니다. 이게 벅스토크로 환전해 갈 경우에 가치가 되게 올라가겠죠. 저희가 첫 번째 이벤트에서 상품 받으신 분이 있는데 이 여성분이에요. 이분 윤정실 작가인데 어버이 가방. 이분은 사위 하셨죠. 알지오라고 늦게 하셨는데 상품 하셨어요. 여기 1등 하신 분이고요. 1등 해피 있죠. 500만 원짜리 필속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1차 때는 상품이 이런 형태로 제가 제공해드렸고요. 지금은 5월 31일까지 여기 또 선물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제 서머 이벤트라고 해서 6월 1일서부터 다시 이벤트가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는 금액이 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열심히 준비하셔서 상품 좀 많이 받아가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이건 저희가 7월 달까지 우리 메타복스 앱 회원을 10,000명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프로모션입니다. 10,000명만 되면 이제 우리 탄소배출권 거래소에 이분들이 다 들어오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데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려고요. 환경부가 우리 국민들한테 탄소 포인트 제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게 너무 애들 장난 같은지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전자 영수증을 이용하면 돈을 주는 거? 올해부터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가 시행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활동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인데요. 어떻게 받을 수 있냐고요? 전자 영수증은 리필 스테이션, 공유 자동차, 친환경 상품, 배달, 이 5가지 키워드를 꼭 기억해주세요. 먼저 백화점, 마트에서 전자영수증 받을 때, 리필 스테이션 매장에서 세제나 화장품을 리필 구매할 때, 소카, 그린카, 피스풀카 같은 차량 공유업체에서 전기차나 수소차 등 무공해사를 배려하는 경우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용품 주문할 때 다회용기를 선택할 때, 그린카드로 친환경 상품을 구매할 때도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가 차곡차곡 쌓입니다. 참여 방법은요.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 홈페이지와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의 모바일 앱 등에서 회원 가입을 후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면 오케이! 기업 시스템에 저장된 이용 실적을 바탕으로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가 적립되고 개인별 활동 실적에 따라 1년에 최대 7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 가능 매장과 참여 기업에 대한 정보, 가입 방법 등은 탄소 중립 실천 포인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자, 문제 하나 드릴게요. 맞추시면 제가 상품권 하나 드리겠습니다. 환경부가 주관하는 1년에 최대 보장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 예. 얼마요? 7만 원이요? 맞습니다. 7만 원. 상품권 하나 드릴게요. 갖다 드리세요. 자, 그런데 우리 메타벅스에서는 1년에 이 이동거리 가지고 모아놓은 이 배출권을 가지고 얼마 정도 보장을 해줄까요? 예. 한계가 없습니다. 한이 없어요? 한은 있는데 리미트가 있어요. 자, 일단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추천한 사람이나 내가 했든 간에 이동거리가 쌓이게 되면 우리가 1km 1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0,000km가 되면 자, 얼마를 받을 수가 있나요? 10,000km가 되면 10만 원이잖아요. 곱하기 10을 하니까. 그러면 저희는 한 달에 3번
10만 원 3번 인출하실 수 있는 환전 기능을 드려요. 근데 그거는 일반 사람이 아니라 프리미엄 벅스토큰 하나는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한 달에 최대 갖고 갈 수 있는 게 30만 원입니다. 그러면 1년이면 360일이죠. 정부에서 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360까지 갖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내가 이동거리는 있어야 됩니다. 추천을 하건 뭐 내가 했건 간에 그 이동거리가 있어야지 갖고 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재원을 마련해 드리기 전까지는 회사가 만들어내는 게 이제 벅스토큰에 대한 어떤 매출이 좀 잡힙니다. 이거 가져다가 저희가 탄소 배출권 거래소 오픈이 되면 거기에 이제 뭐 상장 수수료, 등록비, 그다음에 거래 수수료 뭐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저희가 보완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상품을 갖다가 소개해서 가입시킬 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최대 60%까지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60%의 수익을 갖고 갈 수 있어요. 내가 일으킨 매출에 대해서 그런 정도의 규모가 됐습니다. 자, 이게 정자영수증 발급이 이제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게 종이영수증에서 전자영수증으로 발급하면 뭐 해주겠다라고 하는 참여사가 이제 백화점, 마트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무공해차 대여하면 또 여기서 주는 게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정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 탄소 배출 감축 목표가 일단 크게 상향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 가격하고 유럽이 얼마나 차이점이 나는가를 잠깐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연합이 산업계에 대한 탄소 배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 감축 목표치를 20% 가까이 올리고 있는데 탄소 배출권 가격도 우리나라보다 7배 가까이 비쌀 것 같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유럽의회는 현지 시간 18일 탄소 배출권 거래제인 ETS 개편을 위한 의회와 이사회, 집행위원회의 3자 합의가 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ETS는 공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EU 회원국에서 정한 수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량에 대한 배출 권리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U는 이번 개편에 따라 ETS 적용 분야의 2030년 탄소 배출 감축 목표치를 2005년 배출량 대비 43%에서 62%로 크게 올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ETS 적용 대상에는 해상과 폐기물 소각산업 등이 추가돼 거의 모든 경제 영역을 포함하게 됐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변수가 없다면 2027년 즈음부터는 건물과 도로교통 분야도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역외 수출 기업에 적용하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인 CBAM 시행도 확정됐습니다. CBAM이 시행되면 역외 수출 기업들도 EU와 동등한 수준의 탄소 배출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데 2026년부터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EU는 탄소 배출권 가격이 현행 톤당 80유로에서 100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14만 원 수준까지 인상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톤당 2만 원대인 우리나라와는 최대 7배 차이가 나게 됩니다. 3자 합의가 타결됨에 따라 ETS 개편안은 내년 1월이나 2월 중 EU 27개 회원국의 동의와 유럽의회 표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여기서 보면 뭐가 좀 하나 희한한 게 있어요. 유럽 가격은 100유로가 돼서 14만 원인데 한국은 2만 원인데요. 그러면 유럽에서 한국으로 탄소 배출권을 사러 올까요? 안 사러 올까요? 근데 사러봐야 의미가 없어요. 이게 유엔이 한국에서 남는 저가에 대한 비용을 갖다 이거는 못 팔게 제도를 걸어놨어요. 그리고 이 탄소 배출권은 그 해에 소멸돼요. 매년 감축한 목표에 대한 부분들을 시행을 하고 남으면 아웃되는 거예요. 이게 현재 기준인데 이걸 이제 좀 새롭게 바꾸려고 합니다. 그게 자발적 탄소 배출권에 대한 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2018년도 거의 뭐 제로에 가까웠던 탄소 배출권 가격이 100유로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지금 유럽은 이 탄소 배출권이 하나의 통화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그
유럽이 유로화를 만들었는데 달러의 기축통화 때문에 계속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재생에너지 때문에 오일이 사용량이 감소하면 달러의 그 위력이 자꾸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유로화가 이제 전 세계 기축통화로 들어가기 위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가격은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 구조만 알면 여러분들이 탄소에 신경을 쓸 수 있습니다. 여기만 보더라도 2030년까지 우리가 4억 8,100만 톤을 배출할 건데 감축 목표는 3억 8천 톤밖에 안 돼요. 약 1억 톤의 마이너스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뭐 이렇게 간단한 포스터에서 새로운 거 하듯이 하고 있는데 지금 불타고 있고 지금 엄청난 시장이 오고 있는데 이걸 못하고 있죠. 그래서 게임의 규칙이 변하고 있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누군가 그래요. 아니 이게 어떻게 국가가 하고 기업이 하는 걸 민간이 할 수 있느냐. 의심들을 하셔서 민간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영상으로 온실가스 지구가스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탄소 배출권. 전기차로 유명한 테슬라는 탄소 배출권을 팔아 2020년에만年조 7천억이 넘는 수익을 냈다고 알려졌는데요. 와우. 사과만 대신 탄소 배출권에 대해 핵심만 빠르게 짚어드릴게요. 탄소 배출권은 온실가스를 정해진 기간, 정해진 양만 배출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국가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해 주는 거죠. 정해진 양보다 적은 양을 배출하면 남은 탄소 배출권을 할 수 있고, 정해진 양보다 많은 양을 배출하면 요금을 내는데 요금도 안 내고 요금을 줄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기업에 남은 탄소 배출권을 사들이는 겁니다. 탄소 배출권 거래 때문에 테슬라 같은 기업이 탄소 배출권을 팔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탄소 배출권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면서도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업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데 탄소 배출권은 기업만 벌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개인 간 탄소 배출권 거래도 가능해진 겁니다. 예를 들면 전기차나 수소차는 친환경차를 이용하거나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그리고 따릉이 같은 공유 자전거를 타는 그에 상응하는 탄소 배출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환경공단 자료에 따르면 똑같은 1km를 달릴 때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전기차가 약 24g, 가솔린차가 약 199g으로 무려 2배나 차이가 나고,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전기차 한 대당 연간 이산화탄소를 2톤이나 감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 곳곳에 있는 따릉이 같은 공유 자전거는 1km를 돌 때마다 1.5mm 쌓인 무게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자전거를 있는 시간을 바꾸면 연간 최대 2,800km까지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는 걸로 추정되는데, 무려 흑나무 250kg가 1년간 흡수하는 탄소의 양과 같은 양이 자전거 타는 당신이 바로 지구를 지키기 희망하네요. 지구도 지키고 돈도 벌고. 오늘의 기후차전 탄소 배출권 기억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쓱. 네. 여기 보니까 이제 개인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나누죠. 이게 시간적으로 풀린 겁니다. 제가 모델이 됐는데 지금 오늘은 이제 자전거를 좀 내가 갖고 왔어요. 지난번에 갖고 왔을 때는 이게 26인치 바퀴라 너무 커서 여성분들이 타기 어려웠는데 이번에 이제 새롭게 20인치 바퀴로 해서 여성분들이 탈 수 있고 접이식이에요. 갖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전기 자전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혹시 끝나고 나서 한번 보고 싶으신 분들 한번 보시고요. 요거가 이제 뭐가 특징이 있는가 하면 여기도 보면 원래 모든 전기 자전거가 지금 배터리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요즘에 비아지오라고 하는 그 전기 자전거가 렌탈 방식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월 한 6만 원 정도 되면 46개월 정도를 아마 되면 그 자전거 전기 자전거를 탔는데 이게 145km를 뛸 수 있다 그래요.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기 오토바이는 뭐가 다른가 하면 이 배터리에서 여기다 전력을 흘리면 이 여기에 모터가 들어가 있어서 이 후륜 구동이 돼서 이게 돌아가는데 전에는 이게 앞바퀴가 그냥 돌아만 가는데 여기다가 뭘 달았는가 하면 저희가 발전기를 달았어요. 그래서 방전이 일로 되면 다시 발전을 해서 다시 배터리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충방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에서 무충전으로 해서 배터리를 할 수가 할 필요가 없어요. 현재 여기도 지금 배터리 팩이 이 뒷단에 달려있는데 이 안에 차세대 배터리가 들어있어요. 원래는 리튬이온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저거는 차세대 배터리인 하이브리드 캐패시티라고 해서 충전하는데 되게 빠른 시간에 충전되는 게 있습니다. 보통 리튬이온은
저 배터리 만충전 시키려면 2~3시간이 걸리는데 차세대 배터리는 충전 시간이 되게 빨라요. 제일 빨리 하면 한 8초 정도는 충전이 됩니다. 근데 전기를 보관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더 발전이 되면 오토바이 또 차에도 아마 적용이 될 그럴 예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소개해드리는 새로운 모델의 전기 자전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이걸 가지고 10원 정도 한번 타보기도 하고 해봤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게 여기하고도 우리가 메타복스 앱하고도 한번 지원을 해볼까 하는데 이제 비아지오라고 하는 용어들이 HX5예요. 쉽게 출시됐다고 해서 배터리 용량이 10.2A, 주행거리가 145km, 최대 속도가 25km인데 284만 원 합니다. 그래서 여기하고도 우리가 지원을 해서 우리 메타복스 앱하고 연결을 시켜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가볼까 하는데 이거는 그래도 충전을 또 시켜야 돼요. 이게 145km 뛰고 나면 또 이게 다 방전이 되니까 저희 거하고는 조금 비교가 되죠. 만약에 이게 280만 원인데 이게 한 300만 원 된다면 어떤 걸 사실 것 같아요? 충전 안 할 수 있는 걸 살 수 있겠죠. 어차피 저거 끄집어내서 또 충전해야 되는 거니까 곧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저 전기 자전거 하다가 자동차를 타다가 전기 자전거로 바꿔도 1년에 2,800kg을 감축한다는 기사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토바이에다가 이 앞에 모달을 발전기를 달고 여기다가 배터리 이너슈러를 달게 되면 무충전으로 해서 전세기를 놓을 수 있는 오토바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오토바이를 전기 오토바이를 바꿨을 때 효과를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110억 톤. 아까 우리나라가 1년 동안 2030년까지 배출 목표가 4억 8천만 톤인데 110억 톤이라는 건 굉장히 큰 이야기죠. 이걸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운전자의 경제적 이익도 3,500달러. 엄청 큽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대로 무충전 전기 오토바이가 나온다면 한국의 시장이 지금 220만 대 정도인데 오토바이가 전기 오토바이가 3% 정도 지금 나와 있는 6만 4천 대. 이 중에서도 굉장히 좀 약한 것들이 많은데 아마 빨리 교체 시기가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탄소 시장의 분류를 잠깐 말씀드리면 탄소 시장에는 의무 감축 시장과 그 다음에 자발적 감축 시장이 있고 더 세분화시키면 할당 시장, 상쇄 시장, 혼합 시장이 있습니다. 또 나간다면 국제 시장, 지역 시장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저희가 지금 손대려고 하는 시장은 이 자발적 감축 시장이에요. 이 의무 감축 시장은 이건 정부 주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업들이 하는 거고 그러면 자발적 감축 시장에서도 할당, 상쇄, 혼합 시장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국제 시장, 지역 시장도 있는데 국제 시장은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이 아프리카의 어떤 좀 개발도상국에다가 탄소 감축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제공해주고 거기서 만들었던 탄소 감축량을 다시 갖고 들어와서 보상받는 거예요. 국제시장. 그래서 그런 사례가 하나 있는데 어떤 사례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CDM 사업구조라고 해서 여기 보다시피 선진 국가가 이 개발 도상국에다가 투자 및 기술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탄소 감축을 해서 그걸 다시 여기로 갖고 와서 선진국은 투자 대비 탄소 감축한 걸 가지고 다시 유엔에다가 내서 거기서 인증을 받아서 그것이 돈으로 만들어내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사례가 이런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프리카에서 이 화덕에다가 여기다가 불을 떼면 연료가 지금 나오잖아요. 어차피 벌목해야 되니까